여보 퇴근했어? 지금 어디야? 나는 아까 정시에 퇴근했지. 이제 집에 다 와가. 왜? 무슨 일인데? 아니야, 당신 요즘 야근하는 날이 많은 것 같아서 걱정되니까 그렇지. 집에 거의 다 와간다고? 다시 나갈 일은 없어? 집에 가면 씻고 쉬어야지. 이 시간에 나가긴 어딜 나가? 왜? 자꾸 그런 걸 왜 물어봐? 당신은 언제 퇴근하는데? 나 오늘 야근해. 조금 늦게 들어갈 것 같아. 그래? 집에 일찍 들어오지도 않는 사람이 그런 걸 왜 물어봤대? 그럼 오늘 저녁도 회사에서 먹고 들어오겠네. 나는 혼자 간단하게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겠다. 라면? 라면은 무슨 라면이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시켜 먹어. 아니면 내가 이따 집에 들어가면서 뭐라도 포장해 갈까? 당신 저번에 같이 먹었던 갈비탕 좋아하지? 됐어. 늦게 들어올 텐데 무슨 포장이야. 나는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야근이나 열심히 해. 술 먹고 들어오는 건 아니지? 술은 무슨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하긴 당신이 술을 먹는 게 더 이상하지. 알겠어. 너무 늦지 않게 들어와. 응, 일 빨리 마무리하고 급행 끊기기 전에 들어갈게.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어요. 대학 다니던 시절부터 남편이 저를 좋아한다고 따라다녔고 솔직히 그 당시에는 남편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만나던 다른 사람이 있었고 남편의 외모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키도 작고 얼굴도 좋게 말해서 평범한 편이라 눈에 띄지 않는 타입이었죠. 제 입으로 말을 하긴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인기가 있는 편이었고 당시에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도 키가 크고 누가 봐도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바람을 피우다 걸렸고 결국 마지막에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하다가 저와 마주쳤어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외모적인 부분을 떠나서 바람을 피우는 남자는 너무 싫어졌습니다. 사실 그때는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다 싫어서 그냥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 생각까지 하게 될 정도였는데 그럴 때도 지금의 남편이 항상 제 옆을 지켰어요. 외모가 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이 사람이라면 그래도 바람 피우지 않고 평생 제 옆에서 나를 사랑해줄 것 같더라고요. 몇 년의 시간 동안 마음이 변하지 않았던 사람은 오직 이 사람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간의 짧은 연애를 마치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와 남편은 무난하게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어요. 남편이 모든 일에서 양보를 하다 보니 서로 싸우는 일도 없었고 아이는 조금 나중에 갖기로 한 채 부부의 시간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올해 초 남편이 관리직으로 진급을 하게 되면서 일이 너무 많아 바쁘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야근도 늘어났고 남편도 제가 늦게 끝나는 날에는 집안일을 저 대신 해주었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며 살았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나 오늘도 야근해야 할 것 같아. 내일 아침에 상무님 회의 들어가야 하는데 자료 정리가 덜 끝났어. 무슨 회사가 일을 그렇게 많이 시켜? 이번 주에만 벌써 2번째 야근이잖아. 우리 팀원들이 전부 신입이라 어쩔 수 없지 뭐. 일을 맡겨놓으면 끝이 안 나니까 내가 직접 하는 수밖에 없어. 그 회사는 당신 아니면 굴러가긴 하니? 맨날 나 혼자 저녁 먹고 이게 뭐야? 미안해. 오늘은 일 끝날 때까지 퇴근 못할 것 같아서 많이 늦을 것 같아.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이번 일 잘 끝나면 회사에서 휴가 준다고 했으니까 그럼 당신 좋아하는 일본이라도 갔다 오자. 지금 일본이 문제야? 맨날 그렇게 늦게까지 일하는데 그러다 내 남편 쓰러지면 어쩌라고. 요즘같이 밥 먹은 적도 몇 번 없는 거 알아? 알지. 그래도 어쩌겠어. 내일 아침에 상무님이 회의 들어오라고 하시는데 바쁜 것만 좀 지나가면 다시 예전처럼 괜찮아질 거야. 내가 초짜과장이라 잡일을 다 나한테 몰아줘서 그래. 진급해서 좋아했건만 그게 아니었네. 아무튼 알겠어. 저녁 잘 챙겨 먹고 회사에서 야근하는 거니까 회사 법인카드로 맛있는 거 사 먹어. 알겠어. 잘 챙겨 먹고 있으니까 내 걱정하지 마.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라 그런 건지 아무리 체계가 없다지만 일을 너무 막무가내로 시키는 기분이었어요. 심하면 일주일에 야근을 3번씩 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밤 10시, 11시가 넘어 집에 들어왔습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직장을 옮기던지 일이 조금 편한 곳으로 가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아직 우리가 아이 없을 때 많이 벌어야 한다며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추석이 지났을 때부터는 종종 토요일에도 출근을 하는 날이 있었는데 무슨 회사가 일을 이렇게 하는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바로 며칠 전 토요일에도 남편은 밀린 일을 하고 오겠다며 아침 10시쯤 나가더라고요. 10시에 나가서 저녁 먹을 시간 전까지는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저는 남편에게 꼭 나가야 하냐고 투덜거렸지만 빨리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나가버렸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지하주차장까지 남편을 배웅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서 보약이라도 한 채 지어 먹여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으로부터 카톡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자기야, 나 지금 집에서 나왔어. 마누라가 왜 자꾸 나가냐고 잔소리하는데 둘러대느라 혼났다. 내가 어디로 갈까? 밥부터 먹을래? 아니면 바로 방부터 잡아? 남편이 누군가에게 보낼 카톡을 저한테 보냈습니다. 보자마자 잘못 보냈다는 걸 눈치챘고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최근에 자주 늦게 들어오고 주말까지 일을 하러 나갔지만 바람을 피우고 있을 거라는 상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제가 남편을 믿고 있기도 했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던 사람이라 다른 여자에게 눈길도 주는 걸 본 적 없어요. 게다가 남편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평균 이하의 키, 그리고 결혼하고 난 이후로 늘어난 뱃살에 평범 이하의 얼굴까지. 도저히 매력적인 외모라고 말 못하겠거든요. 돈이 많거나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닌데 이런 30대 후반의 유부남을 어떤 여자가 만나겠나 하는 마음으로 방심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결혼 생활에 소홀하거나 남편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건 결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뒤통수 맞을 정도로 잘못하지 않았어요. 여보, 깜짝 놀랐지? 사실 이거 몰래 카메라야. 친구들이랑 와이프한테 이렇게 카톡 보내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장난친 거지. 그래, 어떤 친구인데? 이 장난한 친구들 전부 집으로 데려와봐. 아니, 그게 아니고. 헛소리 하지 말고 당장 집으로 들어와. 핸드폰 그대로 들고 오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여보, 그게 아니고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어떻게 된 일인지 내가 설명해 줄게. 그냥 들어오면 조용히 이혼하고 끝내줄게. 그런데 개수작 부리다가 걸리면 너 진짜 인생 여기서 끝날 줄 알아. 진짜 친구랑 장난친 거라니까? 내 말 못 믿어? 그 장난쳤다는 친구들도 싹 집으로 데려와봐. 그 친구들 와이프까지 내가 한 번 다 만나봐야겠어. 아니, 그런 건 좀 곤란하지. 내가 당신 회사 찾아가고 어머님 댁 다 뒤집어놔야겠니? 다신 고개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망신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리겠어? 여보, 미안해. 나 지금 집에 가는 중이야. 내가 다 설명할게. 그렇게 집에 들어온 남편의 핸드폰을 뺏어서 확인을 했더니 다행히 카톡 내용을 지우진 않았더라고요. 저 몰래 만나고 있는 상간녀가 있었고 다름 아니라 남편 회사의 부하 여직원이었습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뭐라 할 말도 없더라고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제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저를 두고 부정한 짓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여기서 끝이었고 저는 더 이상 남편과 할 이야기가 없었어요. 남편의 핸드폰 카톡 내용을 들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고 그 이후로는 전부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바람을 피운 두 인간 모두에게 소송을 걸었고 남편과는 소송 여부를 떠나 바로 이혼하게 되었죠. 이혼 과정에서 어떠한 변명도 하지 못했고 두 사람이 동시에 저한테 소송을 당하면서 남편 회사에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상간녀가 먼저 회사를 그만두었고 남편도 계속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네요. 못생기고 여자에게 인기 없을 것 같은 남자라고 해서 믿고 살았더니 이렇게 뒤로 호박씨를 까고 있을 줄은 전혀 몰랐죠. 어차피 이렇게 될 바에는 잘생긴 남자 만나서 얼굴값 하는 꼴을 참아가며 살 걸 그랬습니다. 애초에 그랬다면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